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문 한두 건 포장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출고량이 10개, 2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스를 접고, 상품을 넣고, 테이프를 붙이고, 무게를 재고, 송장을 붙이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포장 작업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도 온라인 판매를 오래 해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장은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반복 작업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10에서 20건 정도 택배를 보내는 1인 쇼핑몰 사장님이라면 작업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 좋은 포장 도구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택배용 전자저울. 가장 먼저 준비하면 좋은 것은 전자저울입니다. 상품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택배비를 예상하기 쉽고 여러 제품을 묶어 발송할 때도 편합니다. 특히 의류나 생활용품처럼 제품별 무게 차이가 크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아주 비싼 산업용 저울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른다면 다음 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대 측정 무게가 내 상품에 충분한지, 숫자가 크게 표시되는지, 박스를 올려도 화면을 확인하기 편한지, 0점 조절 기능이 있는지, 포장 작업대 바로 옆에 하나 두면 매번 무게를 확인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테이프 커터기. 포장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테이프입니다. 가위를 찾고 테이프 끝을 찾고 다시 자르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합니다. 택배량이 많지 않다면 일반 테이프 디스펜서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하루 20건 전후로 포장한다면 손에 잘 맞는 테이프 커터 하나는 작업 속도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고를 때는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은지, 테이프 폭과 맞는지, 날 부분에 안전장치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3. 안전박스 커터. 택배를 보내는 것만큼 자주 하는 일이 입고 박스를 뜯는 일입니다. 상품이 들어온 박스를 열고 재고를 정리하고 다시 박스를 잘라 분리수거하다 보면 커터칼을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 커터칼보다 가능하면 칼날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 안전형 제품을 추천합니다. 포장 작업을 빨리 하다 보면 손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구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만큼 작업대에 하나 고정해서 두면 좋습니다. 4. 택배용 포장 봉투. 모든 상품을 박스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의류, 패브릭 제품, 가벼운 생활용품처럼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은 상품 특성에 따라 택배 봉투를 활용하면 포장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봉투를 고를 때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보다는 접착력이 충분한지, 쉽게 찢어지지 않는지, 제품 크기에 맞는 규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크기만 대량 구매하기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2가지에서 3가지 규격을 정해놓으면 포장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5. OPP 봉투 또는 상품 속 포장 봉투. 고객이 택배 박스를 열었을 때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배송용 외포장뿐 아니라 상품을 한 번 더 정돈해주는 속포장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류나 패브릭 상품이라면 투명 OPP 봉투를 사용하면 제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이고 배송 중 먼지나 오염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 크기입니다. 너무 큰 봉투를 사용하면 안에서 제품이 움직이고 너무 작은 제품을 사용하면 포장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 가장 잘 맞는 규격을 하나씩 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라벨 스티커와 라벨 디스펜서. 택배를 많이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스티커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땡큐 취급주의, 개봉주의, 검수 완료, 사이즈 표시, 상품 번호 표시 등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하나씩 떼어 붙여도 되지만 출고량이 늘어나면 라벨이나 스티커를 한 곳에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작업 동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스티커라면 롤 형태 제품과 디스펜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7. 포장 작업대 정리함. 마지막으로 제가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리함입니다. 포장 작업이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도구 자체보다 도구를 찾는 시간입니다. 가위가 어디 있는지 찾고, 커터칼을 찾고, 테이프를 찾고,
스티커를 찾다 보면 몇 초씩 계속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업대에는 가능하면 왼쪽, 포장재 가운데, 상품 오른쪽, 테이프, 커위, 커터처럼 위치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수납함이나 데스크 오거나이저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포장 작업은 결국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손이 가는 위치를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포장 속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포장용품을 많이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주 사용하는 포장 규격을 줄이는 것. 박스나 봉투 크기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둘째, 모든 도구의 위치를 정하는 것. 가위, 테이프, 커터, 스티커의 위치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셋째, 여러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 주문 한 건씩 출력 화살표, 포장 화살표, 송장 부착을 반복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상품 준비, 포장, 송장 부착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묶어서 처리하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1인 쇼핑몰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이 하루 2건에서 3건인데 포장 장비부터 잔뜩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고량이 늘어나면서 내가 반복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작업부터 하나씩 도구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다면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전자저울, 화살표, 테이프, 커터 화살표, 안전 커터, 화살표, 포장봉투, 화살표, 정리함.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라벨이나 포장 자동화 장비를 추가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화려한 장비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작업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효율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쇼핑몰 운영 장비와 포장 아이템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